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몰라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이와는 한마디로도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많이 의존합니다. 오늘은 원수조차 당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4가지 예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때문에 대신 덕분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탓 대신 너 덕분에 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어 선택 하나로 기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너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는 오랫동안 체면과 평판을 중요시해 왔기에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속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 약점을 노출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우려가 됩니다. 요즘은 이런 비교와 평가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NAO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부담감만을 줄 뿐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너 덕분에라는 표현은 분위기를 전환시켜줍니다.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또는 오늘 늦었지만 덕분에 내가 미리 준비할 시간이 생겼어. 와 같이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면 듣는 사람은 안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덕분에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은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감사는 꽃이 되어 주변을 물들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오늘부터 때문에 대신 덕분에라는 말을 사용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일주일만 실천하면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화의 끝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지 마세요. 혹은 손대지 마세요. 같은 경고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명령조의 문구를 보며 천천히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안전을 위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질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명령형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명령형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강압적 분위기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이 마음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만 조금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좀 치워주세요. 대신 시간 되실 때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같은 부탁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표현 속에 선택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하는 말 속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선의의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부탁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부드럽게 부탁하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드럽지만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합니다. 따뜻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말에 논리가 담겨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됩니다. 둘째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하고 기분 좋은 말이나 편안한 말을 찾아 사용합니다. 셋째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저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또는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말하는 습관을 지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나 직장 상사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명령받는 것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명령받기보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하실 때 문장의 끝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추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이 길어진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동료가 그 표현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상대방의 태도도 180도 변화할 것입니다. 셋째,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집에 들어서자마자 떠오르는 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너무 춥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여기 너무 따뜻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순간의 감정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은 신기하지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영향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꽃을 주면 고맙게 받아 화병에 꽂아두지만 쓰레기를 주는데 왜 그걸 받아 보관하느냐. 주고받는 말의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단순한 말버릇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나 사람에서 좋은 점을 먼저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한마디가 쌓이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말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긍정적인 말을 하루에 한마디씩 추가해보세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팁은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투 중 어떤 것이 더 진심으로 다가오나요? 1번. 정말 맛있네요. 2번. 된장찌개에 들어간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지 구수한 맛이 특별하네요. 특히 두부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같은 칭찬이라도 다르게 표현된 것이죠. 구체적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그만큼 다가간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세 가지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첫째, 작은 노력마저 알아봐 주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둘째,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그 행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인사말을 던지는 것보다 구체적인 표현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표현하는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다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평소에 스쳐 지나갔던 그들의 작은 노력들을 찾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세요. 고맙다는 말 대신 무엇이 어떻게 고마웠는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어떤 순간에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런 말들이 쌓여 단단한 신뢰가 될 것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말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따라 우리는 만나는 인연도 경험하는 미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단순히 말하기 잘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한 표현이라도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 결코 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진심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말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면서 그 안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